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이제 곧 9월입니다. 가을이 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쯤 되면 애플의 계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유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이폰에는 에어라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플러스는 사라지는 것으로 신짐으로 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 17 라인업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에어팟 프로의 등장도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워치 11 시리즈도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2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아이폰 시리즈부터 보면 아이폰 17 일반의 경우에는 16 일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120Hz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프로모션 기능은 아니고 고정으로 120Hz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고정 120Hz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데요. 이런 게 좀 애플의 가스라이팅 같은 걸까요? 지금 제가 17 케이스에 16을 넣어 봤는데요. 카메라의 위치와 플래시의 위치는 아주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은 아주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와이파이 7 칩셋이 탑재되는 것 말고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크게 변화점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제품은 17 에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16E와 16 플러스 사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플러스는 일반 라인업에서 디스플레이만 커진 그러한 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얇게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노크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사실 갤럭시 S25 엣지를 사용해 보면서 얇아졌을 때의 문제점들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가장 크게 겪었던 불편함은 바로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7 에어의 경우에는 2800mAh 밖에 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적화의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2800mAh를 가지고 데일리로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폰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제가 엣지 케이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5 엣지와 17 에어를 보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조금씩 작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살짝 작을 것 같고요. 카톡 뒤 부분을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13.10mm, 11.03mm. 자, 그러니까 카톡티는 확실히 17 에어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카메라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17 에어 쪽의 카톡티는 상당히 눈에 띌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예측치로 보면 17 에어의 경우에는 6.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120Hz를 지원하는데 프로모션은 아니고 고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AOD에 있습니다. 17 일반과 17 에어는 AOD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어에는 16E와 마찬가지로 C1 칩셋, 그러니까 애플에서 자체 개발한 칩셋을 넣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6E와 동일하게 4800만 화소 싱글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나머지 제품들은 알루미늄 바디를 탑재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17 에어만 티타늄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돼요. 색상은 블랙, 실버, 라이트 골드, 라이트 블루로 예측이 되는데, 유출된 색상으로 보면 그렇게 쨍한 색상이 아니라 약간은 흐릿한 느낌의 감성을 나타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7 프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6 프로를 끼우면 이렇게, 16 일반 때에는 그래도 조금씩 물리 버튼의 위치가 달랐었는데 프로의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에 스피커가 조금 차이가 있군요. 왼쪽에는 스피커 홀이 3개 있었고 오른쪽에는 스피커 홀이 5개 있었는데, 이번에 17 프로로 넘어오면서 좌우 밸런스가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후면 카메라 선만 카메라 바로 늘어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더라도 일반 라인업은 사과 마크가 가운데 있고 맥세이프 링을 그대로 동그랗게 두르고 있는데, 프로 라인업은 사과 마크가 있는 위치가 좀 어색해요. 가운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A19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고 트리플 카메라가 모두 4800만 화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다크블루, 오렌지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오렌지 색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죠. 사실 데저트 티타늄이 나올 때에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애플은 아시죠? 늘 실물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 마감에 있어서는 뭐 여태까지 크게 실망을 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색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인덕션 디자인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한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듀얼 카메라의 디자인이 카메라 디자인에서는 인덕션을 좀 압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카메라 키친, 카메라 바가 사람들의 선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이폰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뻐서였는데, 이번에도 이 디자인이 예뻐서라는 그 허들을 넘겨서 구매 버튼까지 누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저희 채널은 케이스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케이스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들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7 라인업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아직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케이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소식들이 있죠. 에어팟 프로 3에 대한 유출 정보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는 거 아닐까,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유출 정보를 보면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페어링 버튼이 있었는데 물리 페어링 버튼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페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면에 터치가 생겨서 재생 일시정지부터 다양한 기능들까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3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는 심박수 측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귀 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칩셋만 지원을 한다면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애플워치 11 시리즈에 대한 소식이 있죠. 고혈압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밖에는 칩셋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애플 기기들이 역시 기술적 포화점에 와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얇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까지 안 해줬던 프로모션 기능을 일부 떼서 일반 라인업에 적용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 라인업에서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변화, 그리고 iOS 26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새롭게 출시하는 기기들의 무언가 변화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 라인업보다는 일반과 에어 라인업 쪽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애플 인텔리전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발표를 할 수 있을까? iOS 26 정식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애플에서 AI를 개발하던 엔지니어들이 메타로 가기도 하고 타사로 이적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고, 애플에서 결국 AI에 대한 개발을 구글에 의존하고 있다, 구글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었다,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팩 당일 요약부터 다양한 액세서리, 케이스, 그리고 제품 수령 후에 사용기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번 애플 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테크 채널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페도 개설을 했어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카페로 넘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